일단 쌤이랑 이제 쌤 B로 처음에 공부할 내용은 1차 부등식인데 여기 단원이 1차 부등식도 있지만 기본적인 부등식 여기 성질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솔직히 요거는 최근에도 한번 배웠기 때문에 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이 부등식이랑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 둘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대수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면 어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똑같은 걸 빼도 안 바뀌죠. 그럼 뭘 조심해야 돼?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선생님 뭐를 곱했어? 그럼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돼? 그렇지, 모르지. 왜?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바뀌었다는 건 뭘 약속하는 거야? C가 뭐일 때만? 0보다 클 때만, 양수일 때만. 그러면 바뀌는 건 C가 음수일 때만.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다 알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AC가 BC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다. 어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반대죠? 뭐 하는 거야, 쌤? 지금 C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모른다는 표현이고, 그럼 혹시 요거는 좀 어때요? 어때? 참여 거짓이야? 집중하고 있죠? 거짓? 좋습니다. 우리 지금 양변에 뭐 한 거야? 뭐 나눈 거죠? 무슨 문자 나눈 거야? 봐야지 앞에. 그렇지. C제곱 나눴습니다. 그냥 C제곱 나눴다는 표현 어차피 곱하기로 해석하면은 C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이놈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구분해주면 되죠. 근데 C제곱 어때? 양수잖아, 제곱하면. 그럼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게 맞죠. 참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제곱 같은 경우는 양수가 조금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C 같은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른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 내용인데 뭐 1차 부등식 못 푸는 친구는 없어야겠죠. 근데 뭐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오답도 했으면 뭐 못 풀 수가 없겠죠. 1차 부등식 별거 없지. 그냥 뭐처럼 풀어주면 돼. 1차 방정식처럼 풀면 되죠. 하나 이항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쌤 스타일은 요거야. 만약에 문제가 반대로 써볼까? 너네 이거 부등식 어떻게 풀겨? 누굴? 그러니까 몇 X? 그렇지. 보통 이게 부등식을 왼쪽에 X를 두고 오른쪽에 숫자를 많이 두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쌤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뭘 했어?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기일 때 조심하자고 했으니까 음수를 최대한 안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쌤만의 그냥 계산 방법인데 되도록이면 X 앞에 플러스 개수를 만들고 싶어서 보통 왼쪽으로 많이 넘길 수도 있지만 그냥 쌤은 이렇게 플러스 X를 만들 거다. 이렇게 풀 거니까 이런 거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쌤이 설명을 해주자면은 1차 부등식이라면은 상수항을 넘기고 양변이 이제 A를 나누죠. 그럼 그 과정에서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안 바뀌면 뭐야? A가 양수, 바뀌면 A가 음수. 이게 문자로 나와 있을 때 1차 부등식 이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부등식 언제 한번 배웠죠 또?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어요. 그때는 1차 부등식 내용이 주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밖에 공부 안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가지 더 공부하는 건데 지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했죠. 그러면 뭐가 빠졌어? 그렇지. 0일 때가 빠졌죠. 0일 때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 보면 얘들아 1차 부등식 단어는 맞죠. 크게 대단원이 여기 옆에 써있죠. 7번 옆에. 근데 여기 지금 7-2 보면은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써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등식의 풀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 하면 A가 0이 될 수 없지만 지금은 부등식의 풀이기 때문에 A가 0일 수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 공부할 거고요. 솔직히 연원보단
이놈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예로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A에 0을 집어넣을 거야. 계산은 하지만. 이거죠? 계산 안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해보자. 왜냐면 계속 우리가 X값 구하는 게 해를 구하는 거니까 X값 구해볼게. 어떻게 구해? 넘어가고 X값의 개수 뭡니까? 0이죠. 근데 0으로 나누면 부동호만 바뀝니까? 몰라. 나도. 근데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왜? 0분의 마이너스 있다는 거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이 X 앞에 개수가 0일 때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1차 부등식 푼 것처럼 평범하게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조금 해가 특별하죠. 그래서 좀 쌤은 어떻게 설명해주고 싶냐면은 A가 0이면은 이런 생김새는 맞죠? 그럼 잘 봐.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약간 X를 좀 대입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X에 지금 뭘 집어넣었잖아. 그럼 부등식을 만족하게 답을 구해볼 건데 어차피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버려? 0X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럼 X의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결국 X에 뭘 집어넣든 뭘 푸는 거야?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지. 그냥 이 문제만 풀면 돼요. 근데 이 문제라는 거 할 것도 없고요. B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혹시 이렇게 생기면 어때? 이 부등식 맞는 부등식 맞죠? 그러면은 X에 뭘 집어넣든 이 B가 얘처럼 음수면 부등식이 성립하네. X에 뭐를 집어넣든 부등식이 성립한데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 항상 성립해. 해가 모든 실수다.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수한 해가 나와요. A가 0일 때. 그래서 지금은 B가 뭐일 때입니까? 음수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시 이번에 여기가 양수가 아닌 양수여 볼게. 그러니까 맞는 부등식이야? 틀렸죠? 그럼 X에 뭐를 집어넣든 항상 이 부등식 나오는데 그럼 맞는 부등식이야? 틀린 부등식이니까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뭐가 배웠어? 0일 때. 0일 때도 해봐야 돼. 0 넣어볼게. 그럼 이거네. 맞아 틀려? 안 되죠? 어떻게 0이 0보다 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0도 여기다 껴주면 돼요. 그래서 이 0 같은 건 얘들아 이 B는 너네가 해석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쌤이 AX 플러스 B로 시작을 해줬지만 뭐 이렇게 AX 마이너스 B가 0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가 0인 문제는 여기를 보지 않고 마이너스 B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쌤처럼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양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0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다 해본 다음에 이렇게 답이 두 개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너네가 반대로 좀 해석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어떤 1차 부등식 문제를 풀 거야.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면 X를 구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해가 구해져 있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 뭘 구하는 문제라는 거야? A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지. 미지수가 A밖에 없으니까. 그럼 A가 얼마일까? 0이라는 거죠. 왜? 해가 모든 실수다? 방금 요거잖아. 그럼 요거면 A가 뭐일 때야? 0일 때니까. 알겠죠? 그래서 1차 부등식 문제 요거에서 양수면 음수면 이렇게 해가 나오겠지만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뭐 약속한 거야? 앞에 X개수가 0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빵꾸를 채워볼게요. 쌤이랑 조금 달라서. 잘 봐. 내가 1로 풀어줬나? 마이너스 B를 안 푼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여기 지금 요거 볼게. A가 0 집어넣었어. 그럼 사라졌죠. 그럼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이 부등식이 만족을 안 해야 되잖아. 그럼 B에 누구 들어올 수 있어? 부등식 만족 안 하려면? 뭐도 돼? 양수해도 되고 0도 되고. 그러면 양수 0이니까 뭐라고 쓸게요? 0 이상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반대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뭐 들어오면 돼? 음수로 들어오면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됐습니까? 뭐 요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1차 부등식에서 크게 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1차 부등식 풀 때
해가 없거나 해가 뭐든 실 수 있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할만하죠. 절대값 그거 부등식 말고. 그래서 나머지는 쭉 훑어보겠습니다. 요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얘들아? 연립. 어디서 많이 봤죠? 연립 방정식. 그 다음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래서 연립이라는 표현은 이런 뭐 두 가지 식이 있어. 답을 써보. 근데 잠깐만. 방정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야? 연립 방정식.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더하거나 빼거나 대입법도 있지만 이 부등식의 푸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방정식 만족하는 해 뭐 있어? 더해서 3 나오는 거. 엄청 많죠? 요거는 엄청 많지. 그 둘 다 만족하는 해 몇 개 구하는 거야? 딱 한 개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한 개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야? 공통인 해 구하는 거 맞죠? 그럼 부등식도 똑같다는 거야.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한 놈은 3이야. 한 놈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그럼 이렇게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공통인 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얼마야 그러면? 그렇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까지. 근데 이게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가 이제 같이 이어 있으면은 연결질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해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 부등식 해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어디서?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 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수직선에 써주면 돼? 3 찍고 동그라미 채우고 등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주면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찍고 등호 있으니까 빵구 채우고 오른쪽으로 가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두 줄 되어 있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을 좀 쌤이 알려주고 싶냐면은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요건 어때요? 한 놈은 3 이상, 한 놈은 마이너스 이하야. 공통인 해 구해줘 얘처럼. 바로 돼야한데 바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얘처럼 그리면 돼 다시. 알겠죠? 그래서 한 놈 얼마라고요? 3 이상. 3 찍고 동그라미 채우고 이상. 한 놈은 마이너스 쓰고 채우고 왼쪽으로. 그랬더니 오른쪽과 왼쪽의 공통인 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지금 잘 봐. 아까 우리가 해가 없는 유형 뭐라고 했었죠? x 앞에 개수가 0일 때. 근데 그거는 이런 기본적인 1차 부등식 풀 때야. 얘 해를 풀었어. 근데 얘가 나왔어. 그럼 a 0이라고. 근데 연립부등식은 공통인 해를 구하다 보니까 꼭 두 개 중에 얘가 있을 x 앞에 개수가 0일 필요는 없다고요. 해를 구했는데 공통인 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은 해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습을 해도 되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은 이게 수직선으로 바꾸는 게 안 어려워. 수직선으로 바꿔서 그냥 해를 구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얘 구해줘. 어떻게? 답 얼마야? 오, 좋아요. 그렇죠. 왜? 얘 누구야? 마이너스 1 이상이래. 얘 누구야? 3 이상이래. 3이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수직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공통이 되니까 두 줄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 어때? 3 이상. 알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 쌤이 지금 알려주는 건데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해? 2. 그렇지. 오, 좋은 다음에 오네. 왜 이거 2 이상이죠? 한 놈은 어때? 2 이하야. 그럼 지금 이게 공통인 데가 어디야? 이렇게 색칠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있죠? 한 줄. 누구? 2일 때. 그 무슨 내용이냐?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참 안 되는데. 부등식의 해라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공통 부분. 얘 해 뭡니까?
밑에 거죠? 뭐 아까처럼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원래 연립부등식은 해가 이렇게 부등식처럼 나와야 되는데 얘 어때? 방정식 해처럼 나왔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때? 뒤에 숫자가 똑같고 부등호방의 방향이 아예 반대죠. 그래서 지금 쌤이 해주고 싶은 표현은 어떤 부등식을 풀었어. 한 놈이 뭐 2a 플러스 1 이상, 한 놈이 b 더하기 3이야. 근데 답이 x가 4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둘이 같으면서 뭐로 같아야 돼? 4로. 알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나오려면은 값이 똑같아야 되고 여기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등호가 둘 다 안 들어가 있으면 답이 바로 안 돼요. 왜? 연립부등식 선생님 뭐라고 했어? 공통인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한 놈이 2 이상, 한 놈이 2 미만이야. 그럼 공통인분이 안 나온다니까? 왜? 얘 2 이상 불러봐. 누구 있어? 정수로? 뭐 자연수로? 2, 3, 4. 얘 불러줘. 1, 0, 마일 있어 없어? 없다고요. 무조건 이게 숫자가 같을 때 공통인해가 나오려면 무조건 둘 다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한 놈이라 등호가 없거나 둘 다 없으면 해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죠? 이런 연립부등식 어떻게 표기를 했어? 누구 두 개? 그렇지. 가운데 거 두 번 써야죠. 이렇게 두 개. 알지? 그래서 요 형태 자주 나오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운데 거를 두 번 써야 된다. 1번, 2번씩 쓰면 되고 2번, 3번씩 쓰면 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배웠으니까 조금 이제 잘 안 해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마지막 거. 그래서 오늘 좀 시간 여유 되면 숙제 좀 하고 갈 거니까 정해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일단 쌤은 처음에 요거를 이제 풀 수 있으면 바로 넘어갈게. 얼마요?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 다 해? 성재? 마일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좋습니다. 마일보다 작고 1보다 크다. 가운데 또는이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우리? 양극화 또? 뭐 말하려고? 알려줘. 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일단 우리는 부등식을 일단 무시하죠. 절대값이 2 되는 값 뭐 있어? 뿔마 2. 절대값이 1 되는 거 뭐 있어? 뿔마 1. 그 다음에 우리 이거로 풀죠? 이렇게 공부했나요? 이거 뭐야? x 기준으로 작다. 그럼 뭐로 풀기로 했어? 사이값. 맞나요? 뭐랑 뭐 사이 아는 거 맞지? 알죠? 이건 뭐야? x 기준으로 크다. 그럼 크다 뭐로 풀기로 했어요? 현수 뭐로 풀기로 했어? 세 글자. 근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값은 자주 많이 쓰는데 이건 안 쓸 수도 있어. 쌤은 세 글자 맞추려고 양끝값. 왜냐면 이게 그 부등식의 해로 좀 표현해 보면은 양끝값이 좀 말이 되죠. 왜? 마이너스 1과 1인데 한 놈은 크다고 한 놈은 작다니까 양끝으로 넘어가 이렇게 퍼지니까 양끝값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들아 양끝값은 뭐 이 단어도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 해를 좀 어떻게 표현하죠? 좀 문장이 긴데 어떻게 표현하지? 그렇지.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 풀이 방법 우리가 이제 암기해서 푸는 거 맞죠? 됐나요? 아는 게 많은 겨 이거.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식 써줘야죠. 값을 구해야지 일단.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구하고 작다니까 사이값
가운데 절대값 안에 있는 2x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뭐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은 양쪽 사이드가 이제 문자가 아니고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 풀듯이 양변 1 뭐 하면 돼요? 2항에서 빼면 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2 나누면 되고. 좋습니다. 다 아는 거 맞죠? 그럼 넘어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개일 때 암기를 할 건데 얘들아 한 개일 때가 뭐 나오면 좋겠지만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나올 때 혹시 어떻게 푸는 걸로 공부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똑같이 풀면 돼. 한 개짜리일 때. 맞죠? 그래서 지금 아까는 숫자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이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 2 되는 게 쉬웠죠. 근데 이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 왜 2에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2보다 작다 해서 왜 마이너스 2랑 2 온 거냐면은 한 놈은 뭐로 온 거야? 플러스로 온 거고. 한 놈은 뭐로 온 거죠? 마이너스로 온 거죠. 그럼 똑같아. 절대값이네. 작다네. 그럼 한 놈은 그대로 플러스로 오면 되고 한 놈은 마이너스 달고 오면 되고 그냥 똑같이 뭐로 풀어주면 돼요? 사이값.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셔도 되고요. 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암기해서 문제를 푼 건데 두 번째는 약간 성질, 뭐 정의로도 문제를 풀 수 있죠. 뭐 있나요? 우리 절대값 x 얼마야 계산하면? 그렇지.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그럼 언제 x야? 양수. 마이너스 x는 음수. 뭐만 배웠어? 0은 어디? 아무 데나 넣으면 돼. 보통 0 이상. 이상에 많이 넣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지금 이 식도 우리가 외워서 잘 풀었지만 이렇게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어떻게? 여기 안에가 플러스로 나오려면 범위가 어떻게 체크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얘를 0으로 나눈 거예요? 이 x라는 건 이 식이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0이니까. 왜? 0은 누구 딱 경계입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경계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이제 범위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이 식이 0이 되는 값 찾아줘야지.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는 뭐로 나와? 우리 0보다 크다로 풀었으니까. 0이 되는 것보다 크다니까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 거야. 양수로 나오고 오른쪽 얼마 나옵니까? x 마이너스 2. 이거 푸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요거로 풀 거니까 요거의 부동호 방대.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요거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푸는 거고. 됐습니까? 이게 암기만 풀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 주시고요. 마지막 답 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요거 부등식 풀어볼게요. 넘어가면 x,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맞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요 문제의 답을 구했지만 어떤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랑 이 범위랑 공통 범위, 겹치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맞나요? 지금 사이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래. 얘는 마이너스 5 미만이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가 답이겠죠. 됐습니까? 이거 얼마 나옵니까?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x는 답이 안 나온 식인가 보네? 선생님 문제 만들었는데 잘못 나왔나 보다. 요것도 볼게요. 요거랑 겹치는 범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 구한 거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요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양수, 음수 나눠서 범위 구해서 마지막에 합치는 거야. 됐습니까?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뒤에 내가 오답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절대값 한 개짜리만 나오는 게 아니죠. 두 개짜리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두 개짜리 먼저 해볼까요? 뒤에 문제 쭉 가서 어차피 그 두 개짜리만 하면 이제 개념 끝났으니까 거꾸로 풀어볼게요. 오늘은 두 개짜리 먼저 가봅시다. 잘 푸나 볼까요 한번? 솔직히 여기 1차 부등식은 얘 때문에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게요?
일단 범위 나눠줘야 되니까. 어떻게 나누죠? 기일 때랑 저기 절대값 안에 있는 0이 되는 값으로 뭐랑 뭐 나와? 0이랑 2. 또 이제 범위가 몇 개야? 3개 맞죠? 어디? 여기 x가 2 이상일 때도 있고, 여기 얼마? x가 0보다 작을 때도 있고, 어디 여기? x가 0이랑 2 사이일 때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 등호 어디다 넣는 거야? 등호 지금 등호 안 넣었어. 여기 뭐 어떻게 넣었는데 안 넣어도 돼. 등호 어디다 넣는 거야? 아까 말했죠? 아무 데나. 근데 둘 다 넣는 건 아니야. 한 군데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어디다 넣는다고? 이상에다가 넣어요. 이상. 그냥 큰 쪽에 넣는다는 거죠. 여기 넣고 여기 넣어주면 돼. 근데 얘들아, 요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쌤 말은. 알겠죠? 근데 요건 틀려요. 알겠죠? 둘 다 넣으면 안 됩니다. 한쪽에만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이상 미만은 그렇죠. 이거 이하죠? 아니, 맞죠? 이상 미만? 오케이. 이상 미만을 많이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얘들아, 범위 3개 나눴어. 그럼 지금 이거 풀면 되죠? 그럼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뭐로 나오니까? 저 두 식이? 음수로 나오니까. 쌤은 양쪽 사이드는 외우라고 합니다. 여기 0보다 작은 부분 다 뭐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여기는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쌤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누구 넣으면 돼? 가운데 거? 1 넣으면 왼쪽 얼마? 양수. 오른쪽은 음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여기는 안 외워도 돼. 양쪽은 왜요? 그럼 빨라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 절대값 안에 내용이 음수면 뭐로 나오기로 했어?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로 했잖아. 그럼 똑같이 풀면 돼. 그럼 뭐로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 이상. 그럼 마이너스 2x가 2 이상, x는 마이너스 1? 이해 맞죠? 그럼 이게 답입니까? 아니죠. 요거랑 얘를 합쳐야지. 왜? 우린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요거로 하나 공통범위 구해주면 돼. 얼마요?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뭐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1 이상. 그럼 공통범위 어디? 요거. 됐어? 두 번째, 요거 얼마 나온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건 마이너스 달고. 그랬더니 요런 것도 너네가 이제 많이 경험해봐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더니 말이 안 된대. 그럼 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죠. 버리면 돼요. 얘는 이제 요거의 반대 버전이겠죠? 다 플러스로. x 마이너스 4 이상, 2x 6 이하, x는 3 이상.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은 한 놈은 2 이상, 한 놈은 3 이상. 답이 양쪽 사이드로 뻗어나가 양 날개, 양 끝값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 b가 3까지. 됐습니까? 요거 잘 풀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만 해보자. 그래프로 푸는 거 배웠나요? 가볼게. 해봤어? 옛날에요. 안 해본 거죠? 최근에 안 해본 거지? 그래프로 푸는 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봐봐, 조금 계산이 쉬운 시기에 속하거든요, 얘 문제가. 근데 그래프는 더 쉬워, 풀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도 알아두시고 연습하세요. 쌤은 여기 유형 다 그래프로 오답 해줄 거니까 뭐 다음 시간에 잘 마스터하면 되겠죠. 일단 그래프로 푼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게 원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원래 문제가 저기 써볼까 다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4 이상 맞죠? 이거 무슨 부등식이야? 그냥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야. 근데 이거를 왜 그래프로 푸냐? 그러면 그래프로 푼다는 건 얘를 함수로 보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처음 해보냐? 아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이지만 여기서 두 교점의 x 좌표의 합 얼마입니까? 3. 근데 잘 봐.
방정식 줘놓고선 두 교점의 x좌표라고 했는데 왜 두 군에 합쳤어? 우리가 무슨 내용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계산이 된 거죠? 왼쪽 누구? 2차 함수. 오른쪽 누구? y는요? x축. 둘을 왜 연립했지? 연립 뭐하죠? 교점 구하려고. 교점 구하려고 연립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이 뭐야? 교점의 x 좌표니까. 맞아요? 그럼 쌤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그냥 함수로 봐달라는 거야. 얘처럼 이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2차 방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는 왼쪽으로 뭐로 해석했어? 2차 함수를 보고 오른쪽으로 x축으로 보고 교점으로 구하는 식을 푸는 거잖아. 얘도 똑같이 풀어달라고. 왼쪽으로 함수로 보고 오른쪽을 함수로 보고. 당연히 얘들아 절대값 두 개짜리 함수가 어렵겠죠. 근데 얘보다 쉽다니까 푸는 법이. 그래서 잘 봐줘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새끼 무슨 함수입니까? 뭐 정확한 이름을 모를 수 있지만 일단 y는 4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면 뭐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으니까 x축과 평행하게 얘는 가로 직선입니다. 왜? 얘는 뭐만 외워주면 돼? 우리 이거 외웠잖아. 이거 뭐야? 축의 방정식이죠. 세로가 x는 1이네? 그럼 가로는 뭐겠어? y는 2야. 알겠죠? 이거 기억해줘. 아, 축방이 x는 2였지? 그럼 y는 뭘까? 가로선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요 그래프 그려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절대값은 계속 바뀌잖아. 왜? 2범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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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위는 똑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거 무시하고 일단 가볼게요. 난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잖아요. 똑같아. 뭐? 0이 되는 값 구해줘. 뭐야? 0, 2. 그 다음에 외우라고 했죠? 이쪽 라인 누구라고요? 둘 다? 그렇지, 좋아요. 왼쪽 라인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근데 잘 봐. 좀 특이한 점 뭐냐면요. 내가 지금 아마 답을 구할 때는 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만 그리고 싶잖아요. 그래프만 그릴 때는 계산을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풀려봐. 그럼 이거 뭐로 나오죠? 마이너스 x로 나오죠. 얘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오죠.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최우선적으로 구할 겁니다. 어디?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2x로 시작한다는 건 무조건 몇 차 함수? 1차 함수. 기울기, 양수, 음수. 음수니까 뭐? 내려가야 돼. 이게 끝이야. 왼쪽 모양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이게 끝이라고. 왜? 기울기 뭐? 음수. 내려가니까. 됐나요? 두 번째. 요거 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x에 0 넣어봐. 얼마야? 0 넣어봐. 그치? 절대값 마이너스이니까 2죠. 그럼 여기 0,2에서 끝난다는 거지. 여기 안 그릴 거야? 미안. 여기부터 그릴게요. 뿔뿔. 뭐로 나와? 양수? 그럼 누구만 보자고요? 그치, 기울기만? 증간에 점 구해줘. 2일 때잖아. 2 넣어줘. 2,2라는 거. 그랬더니 아직 안 그렸죠? 근데 0,2부터 2,2야. 일자야 그냥. 이쪽으로 이으면 돼요. 가운데는. 근데 잘 봐요. 이 일자라는 거 좀만 잘 기억해보면은 가로선이네. y값이 어때? 2네. 이 y는 2죠. 그럼 잘 봐. 너네가 아까 우리 뭐였죠? 1 집어넣으면 양수랑 음수라고 했었죠? 양수랑 음수 풀어봐. 그럼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얼마야? 2 나오잖아. 그러면 2라는 그래프는 y는 2라는 그래프는 가로선이라고 했으면 가로선 맞죠? 됐어? 그럼 잘 봐. 이제 우리가 왼쪽을 그렸죠? 마지막 점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 그래프 그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y는 4라는 그래프보다 이 표현이 뭐야? 크다잖아. 맞죠? 근데 y값은 우리가 2차 함수 최대쳐도 기억해봐. y값은 크다는 건 높이 있다는 표현 맞습니까? 위아래니까. 그러면 이게 2잖아. 그럼 4가 어디겠어? 대충 위에 있겠죠? 그럼 이 y는 4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야? 이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중에서 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랑? 여기잖아. 맞죠? 근데 부등식은 뭐 구하는 문제야?
부등식 풀으시오. 뭐 구하는 거야? 예?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거 부등식 풀어달래. 뭐가 어느 문제야? 그러니까 그 x값 구하는 거죠. 해가 x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양쪽 날개가 답인데 그럼 그 x값이 어디냐고. 어디? 여기랑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 맞아요? 이해 갔어? 근데 그럼 이 점을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야. 이 점에 x값이 답인데. 근데 봐요. 아까 이 주황색 그래프 누구 구하다 만 거죠? 마이너스일 때 요 식기 계산하면 되죠. 누굽니까? 이 직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야. 근데 이 주황색감 누구랑 만났어요? y는 4랑 만났죠. 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돼. 그럼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4래. 넘어가면 얼마? 2죠. 그럼 마이너스 2x가 2니까 x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다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왼쪽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왼쪽 다 되고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왼쪽에는 뭐라고 말해주면 돼? x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말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아까 구한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오른쪽 똑같겠죠? 오른쪽 누굽니까? 여기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2랑 y는 4랑 교점 구하는 거야. 넘어가면 6 약분하면 3 여기 3이래. 그럼 이쪽 다 되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x가 3 이상 가운데 연결고리 요거도 되고 요거도 되기 때문에 또는까지 답이 얘랑 똑같아요. 알겠죠? 쌤은 얘로 오답해 줄 겁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 게 어차피 2차 부등식 배웠다고 했죠? 2차 부등식 다 먹으려서 풀어. 그래프로서 풀잖아. 맞죠? 똑같아. 알겠죠? 왜냐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 뭐 나중에 2학년 가면 대수 가면요 함수를 여러 가지 배워요. 한 5개 정도 더 배워야 돼. 그럼 그래프를 그 함수를 배운다는 건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어차피 이 그래프 그리는 거랑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2개짜리는 그래프 그리기 어려운 속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풀어줄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거꾸로 가도 되죠? 그러면 13번부터 하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대표 문제 쭉 풀고 쉴게요. 봅시다. 요거는 푸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거 오답 해봤나요? 이거 일단 여기까지 접근해 주시고 이건 일단 x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맞지? 이거 어떻게 푸는겨?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이거 얼마 나와?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집중해 성빈이. 뭐 나와? 절대값이니까 거리니까 양수나 절대값이니까 0 나오겠죠. 맞죠? 왜냐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계산했지? 절대값이잖아. 그럼 양수로 바뀌겠죠. 됐나요? 그 왼쪽은 무조건 플러스나 0이야. 근데 봐봐. 이 부등식이 만족하려면 이 0 되면 돼야 안 돼? 0이 0보다 크다. 만족해 안 해? 안 하잖아. 얘는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당연히 플러스도 못 들어와요. 누구밖에 못 들어와? 오른쪽에 음수밖에 못 들어온다고.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만족을 하려면 이게 끝이야. 그럼 2 넘어가면 a는 2보다 작다. 됐슈? 이건 이렇게 절대값이 어느 정도 값이 되는지 해석을 해서 푸는 거예요. 약간 뭐랑 비슷해 얘들아. 아까 이거랑 좀 비슷하잖아. 됐어요? 알겠죠? 이건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값 뭐 양끝값 이게 뭐 사이값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는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여기까지 쌤 수정해도 될까요? 2배의 x-2 넘어가고 5-x x-2 2분의 5-x 가봅시다. 이거 식감만 불러볼까요 우리? 어떻게 풀 거야? 일단 사이값 절대값이 어떤 1차식 나왔지만 쫄 필요 없다고 했죠. 뭐 하라고 했어? 플러스 버전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붙인 거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뭐 너네 취향껏 올려도 되고 그냥 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뭐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뭐 써주면 돼요? 사이
그랬더니 무슨 식이랑 약간 비슷해? 이거 아까 어떻게 표기했었죠? 색 연결되어 있을 때 두 개씩 가운데 걸 두 번 표기를 했었죠. 이거 푸시면 됩니다. 얼마 곱할게요? 2배 마이너스 5 더하기 x가 2x 빼기 4 넘어가면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상 계산은 뭐 빨리 하면 더 좋죠. 2배 해볼까요? 2x 빼기 4 양변이 어차피 2이어서 2 곱해도 되겠다. 그러면 맞지? 5 마이너스 x 3x는 9 x는 3 이상 3 이하. 근데 요 모양은 연립부등식에서 나온 모양이랑 똑같기 때문에 연립부등식 뭐라고 했어요? 요거랑 공통이네. 합쳐야 돼. 요런 건 바로 합칠 수 있긴 해. 맞죠? 쉬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니까 공통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대슈 할 수 있죠? 요런 거 방금 한 문제랑 지금 이 문제는 얘들아 절대값 문제라고 또 하면 안 돼. 너무 쉽잖아. 맞죠? 우리가 암기해서 푼 거니까. 이거 어떻게 풀게요? 양끝값 좋고요. 또 값이 나와야지. 뿔마 8 맞죠? 8이니까 당연히 선생님 절대값 문제 낼 건데 이런 건 안 내겠죠? 무조건 2개짜리 낼 거니까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선생님 방금 그 아까 양끝값 말한 표현이 그 절대값이 8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 누구라고? 뿔마 8이라고 했죠. 근데 부등식 답을 써서 보니까 어때? 2개 중에 누가 커? 8이 크지. 큰 놈보다 크고. 누가 작아? 마팔이 작잖아. 작은 놈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야. 알겠죠? 절대값 안에 내용이 절대값 10-4x가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쌤이 그 써준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2. x는 2분의 1보다 작다. 넘어가면 뭐 이거 어디 갔어? 넘어가면 4x, 넘어오면 18. x는 2분의 9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 좀 만족하는 범위 구하는 건데 여긴 안 될 것 같고요. 자연수 x 없으니까 요거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이니까 여기 5 구해주면 되겠죠. 빼먹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혹시 요 문제 이런 문제 유형해보셨나요? 라슨에서 이거 부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해봤어? 해봤어? 오케이. 요거는 일단 보통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두죠. 그 다음 뭐 학생 수를 물어봐도 의자 개수 x라고 두기 때문에 요거 미지수 설정 잘 해주시고 요거 지금 뭐라고 쓸게요? 5명씩 앉으면 학생 4명 남는데 5x 플러스 4 이거는 가운데 고정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문제 쌤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뭐 연습이 돼 있으면 암산해도 돼. 근데 뭐 쌤한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의자 몇 개 있어? 의자 몇 개 있어? X개.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몇 개 의자 남았대? 2개 버릴게. 그럼 남은 자는 몇 명씩 앉는 거야? 6명씩 앉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X개 중에서 2개 버렸어. 6명씩 앉는 자 몇 개? X개에서 2개 뺐으니까 몇 개? X-2개 맞나요? 그럼 지금 문제가 이 X-2개에 6명씩 앉으면 아까처럼 어떻게 써줘야 돼? X-2에다가 6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등식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이 문제는 부등식 문제냐? 우리 어디 해석해줘야 돼요? 이게 답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어디 해석해줘야 돼? 2개는 남았지만 여기 몇 명 앉았어? 모른다는 거죠. 왜? 2개는 남아서 버린 거야. 그럼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다고 안 써있다고. 왜? 마지막 의자는 한 명이 앉아도 앉은 거잖아. 이 의자는 2개는 버릴 거고. 근데 몇 명이 앉을 수도 있어요? 최대 6명까지 앉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이렇게 풉니다. 여기 지금 인원이 계속 바뀌죠? 몇 명인지 모르지? 여기도 의자 빼. 그럼 의자 몇 개 뺄 거야 총? 3개. 우리는 6명씩 앉은 의자만 잘 셀 겁니다. 몇 개? X-3개. 됐습니까? 근데 그럼 마지막 의자에 최소 몇 명 앉아야 돼? 1명. 그래 의자를 앉은 거니까 0명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앉으면 의자 3개 남았다고 말해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야. 최소 1명. 그럼 최대는?
다 앉을 수 있으니까 6명. 이 범위를 아까 구한 5x 더하기 4 사이에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5x 더하기 4는 고정해 주시고요. 제일 작은 값 얼마라고요? 6명 앉는 자 몇 개? 마지막 한 개도 뺄 거니까 x 마이너스 3개. 근데 이 마지막 의자에서 몇 명 앉을 수도 있어요? 한 명 앉을 수도 있지만 다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6명까지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푸시면 됩니다. 근데 모양이 어때 또? 그렇지. 3개 모여있으니까 2개씩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넘어가면 x 17 넘어오면 21 x는 21 이하. 넘어가면 x 넘어가면 16 x는 16 이상. 요거 공통 x는 16 이상 21 이하. 최소 개수 16개. 볼게요. 그래서 부등식이 뭐 2학년 때 배웠다고 했지만 솔직히 부등식이 다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문제 풀어보세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1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뭐 걱정 안 할게요. 4x 마이너스 4 3x 플러스 a x a 플러스 4 다 할 수 있죠? 10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x 4보다 작다. 근데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어? 둘 구하고 공통인 애를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꼭 수직선의 표현을 해주십시오. 문제 뭐래니 얘들아? 여기 공통인 부분에 정수 몇 개 나오고 싶대? 해? 2개. 그럼 얘들아 4보다 작은 애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 2개니까 1은 밖에. 그러면 이제 쌤이 이런 표현 해줘요. 이게 얘들아 수직선 맞습니까? 그럼 이 a 플러스 4는 누구랑 누구 사이 있는 거야? 1과 2 사이. 그다음 부등식은 왜 어려워? 답을 보면 알겠지만 부등식은 왜 어려워? 답이 이게 아니잖아. 다행이군요. 1번, 2번 고민해야겠죠? 등호를 넣어줘야 돼. 등호. 그 등호 넣는 거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공부했어, 이거? 어디가 되고 지금 어디가 안 돼? 이거로 보자. 1이 안 돼, 2가 안 돼. 등호. 2가 안 돼? 어떻게 했어요? 뚫려 있어가지고 1이 들어간다. 볼게요. 쌤이 등호를 넣는다는 표현 보겠습니다. 우리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등호를 뭐라고 읽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등호를 넣는다는 거는 a 플러스 4가 2가 돼도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잘 봐. 얘가 2여봐. 그럼 우리 2보다 크다에 2 들어올 수 있냐? 안 되니까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넣는다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이 a 플러스 4 자리에 1이어도 된다는 표현이야. 그럼 1 넣어봐. 그럼 1보다 크다에 들어올 수 있어? 2, 3? 들어올 수 있죠. 1보다 크다에? 그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 부등호, 등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이번에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3개니까 안 되고요.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부등식은 답 쓸 때 또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요거. 보겠습니다. 쌤이 이거 어떻게 풀자고 했었잖아. 연립부등식인데 해를 갖지 않는데. 그럼 뭐라고 했죠? 연립부등식인데 해를 갖지 않는데 뭐라고 했어? A가. 그렇지.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A가 0일 때 뭐라고 했어? 그냥 기본적인 혼자 풀 때. 이제 1차 부등식 2개 푸는 거잖아.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럴 때는 A가 0이어도 되지만 아니어도 된다고요. 왜? 지금 문제를 보면 방향이 어떻습니까? 한 놈은 크다. 한 놈은 작다야.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문제를 풀던 이런 모양이면 해가 나오겠지만 해가 안 나오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일 수도 있어요? 반대면 돼요, 모양이.
엇갈리면 되잖아. 왜? 연립부등식이라 하면 여기랑 여기랑 공통범위 구해줘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알겠죠? 연립부등식은 x 앞에 그냥 x 앞에 개수 구하지도 못해 어차피. 0일 수도 없고 그거는 1차 부등식 풀 때만. 알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한 표현 기억나십니까? 수직선이죠? 누가 커? 오른쪽이. 등호는? 등호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너 안 넣어? 안 넣어? 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싶대. 안 넣게? 왜? 봐봐. 는다는 표현 뭐라고요? 둘이 같다. 맞아? 그럼 잘 봐. 한 놈은 4 이상, 4 이하. 얘 4로 바꿔봐. 4 이상. 그럼 4 이하, 4 이상의 쌤이 공통인데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잖아 여기. 근데 이 문제 해가 없고 싶다잖아. 그러면 같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말했죠. 빵꾸가 한쪽이라도 뚫려 있으면 같아도 된다고. 그래도 해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빵꾸 저희 등호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마상. 약분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가 나와 있으면 얘들아 쌤은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냥 문제 풀면 돼. 1차 부등식 못 푼 사람 없죠?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 이상,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6 마이너스 a, x는 4분의 6 마이너스 a. 이 두 해를 공통으로 구했더니 답이 x가 b 이상 2 이하. 얘를 왜 제일 쉽다고 말하냐? 그냥 부동 방향으로 푸는 거야. 이게 지금 숫자보다 크거나 같죠? 이 해 중에 숫자가 크보다 같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동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도 어때?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둘이 같은 경우. 그러면 8이 되면 되겠죠? 넘어가면 A, 넘어가면 마팔. A는 마이너스 2까지. 둘이 빼달래. 얼마? 0. 요거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1번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 선생님 연습해줬죠? 값이 같았을 때 등호가 하나라도 없으면 해가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바로 잘라주시고요. 등호 둘 다 있으니까 해는 13이겠죠? 나온지 잘 구해보겠습니다. 약분하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 x는 3초가. 기억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답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2 이상 3초가. 뭐 숫자가 당연히 같으면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3번.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인가요? 요 새끼 없겠다. 한 놈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한 놈 4분의 2 이상이다. 해 있어 없어? 없죠. 4개 남았어. 좀 집중해주세요. 요거는 솔직히 안 해주고 싶지만 해줄게. 알겠죠? 뭐 다 아까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3개 연결되어 있으면 얘들아 어떻게 풀자고요? 2개씩. 좋아요. 1번, 2번, 2번, 3번 푸시면 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4x, 넘어오면 8, x는 2 이상, 넘어가면 x, 넘어가면 6, 합치면 2 이상 6 미만. 그럼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요 개수 어떻게 될게요? 써서? 좋아요. 써서?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이제 구하죠. 뭐 어떤 표현이 있어? 우리가 12부터 뭐 27까지 개수를 구해달래. 다 세진 않잖아. 어떻게 세?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그쵸? 플러스 1 맞죠? 알아? 알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더하는 거 맞죠? 그럼 쌤이 지금 뭐를 좀 말해주고 싶냐면요, 이런 건 잘 안 나와. 한쪽이 이상 한쪽이 미만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 뭐가 의외로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거 방금 한 것처럼 푸시면 됩니다. 왜 이 표현이 뭐야? 12부터 25니까 어떻게 구하자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 13 더하기 1까지 14개. 직접 세면 14개 나옵니다. 다들 뭐 알고 있었고 모르면 지금 외우면 되고, 뭐를 좀 말해주고 싶냐면요, 요런 게 은근 많이 나온다는 거야. 얘 어때? 등호가 없는 거 맞죠? 똑같이 풀면 돼요. 어때? 11부터 26이네. 12부터 25죠? 근데 쌤 지금 당연히 요거 알려주라고 말하진 않겠죠? 여기에서 바로 풀 수도 있다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얼마? 여기까지 했죠? 하나 더 빼면 돼. 오케이? 헷갈리면 외우지 마. 근데 알아두라는 거야. 둘 다 등호 있죠? 우리가 외운 것처럼 풀면 돼요. 등호가 없으면요, 똑같이 빼드 하나 더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개수 똑같겠죠? 계산해봐. 26 빼기 12 14개 됐나요? 조질 말고 보라고. 3번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이거 뭐 얘는 넘어갈게요. 알겠죠? 빨리 쉬는 게 좋으니까. 4번도 아니 4번 어렵나? 해보자. 4번은 1번은 해주고 싶었는데 4번은 일단 이거는 일단 미지수가 2개여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일단 이런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의외로 이게 얘들아 숫자가 없으면 더 헷갈릴 수 있죠. 이거 문제에서 알려준 거 2가지 맞습니까? 뭐 알려줬죠? 해를 구할 거잖아. 그럼 누구 나눌 거야? 2-a 나눌 거지. 근데 어때? 부동호 바뀌었어. 뭐 했길래? 음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2-a 마이너스 알려준 거 2번째. 해가 똑같대. 그럼 뭐 알려주는 거야? 둘이 값이 똑같다 알려준 거겠죠. 대각선 곱할게요. b-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까지. 식 이상하다. 이건 좀 특별하네요. 여기서 그냥 끝인 것 같아.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왜? 2 넘어가. 다 넘어와. 2a-b가 2야. 그래서 여기 2a-bx야. 2x가 8이야. x는 4이야. 볼게요.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쭉 천천히 읽어볼까요? 항상 성립하는 건 이걸 조심해야겠죠. 1번 어때 얘들아? C가 B보다 크고 C가 A보다 크면 B는 A보다 크대. 어때? 모르죠. 맞죠? 그냥 C 기준으로는 맞지만 B랑 A 중에 누가 큰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2번 아까 했던 거야. 2번 찬 거지? 2번도 몰라. C가 양수면 맞겠지만 음수면 틀리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 플러스라는 기준 하에 어떤 숫자를 나눴거든요. 플러스를. 근데 C가 더 커. 그럼 기억해보자. 똑같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값이 더 작아지죠. 큰 숫자를 나누면 값이 더 작아지죠. 틀렸습니다. 됐나요? 4번. 어떤데 4번? C제곱분의 A랑 C제곱분의 B를 비교했는데 A가 B보다 크대. 참? 거짓? 예? 맞죠? 왜? C제곱 곱하면 되죠? 근데 C제곱 뭐라고 했어? 무조건 양수에 원래 실수제곱은 0 이상이지만 0이 아니래잖아 문제에서. 그럼 양수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죠.